자, 10월 2일이고요.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열 관련해서 연습 문제를 풀다가 그 6번까지만 풀이를 하고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이제 숙제로 내지 않는 대신에 이제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할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이제 나머지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11번까지였는데 이제 한 2, 3일 전에 요청이 와서 오늘 제가 12번부터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더 추가해서 올려드렸어요. 이제 오늘 올려드리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해서 이제 시간 날 때 3문제를 드렸고요. 이따가 풀이할 때 그래서 요거까지 다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지금이 7시 2분인데 대략 7시 25분 정도까지만 먼저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뭐 개개인에 따라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되는 데까지만 푸세요. 그리고 이제 1교시 때 문제풀이 마무리하고 2교시부터는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 오늘 새로운 내용 또 소개를 해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럼 25분까지는 풀던 거 마저 진행을 해보세요. 자, 연습 문제 풀이 해볼게요. 7번 문제부터죠. 8번 문제부터인가요? 잠깐만요. 7번 맞을 거예요, 아마. 네, 요거. 불안하니까 지난 시간에 몇 번까지 했나 봅니다. 네, 지난 시간에 6번까지 했어요. 자, 문제 7번. 연습 문제 두 번째 .js. 자, 일단은 상품 가격을 배열로 정의하라는 거죠. 콘스트 프라이스 해서 처음 가격이 29만원. 그 다음에 20만 9천원, 10만 9천원, 11만 9천원, 또 10만 9천원. 그 다음에 9만 4천원이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수행하라는 거죠. 정렬할 때 그 코드 공식은요, 부모 반복문은 i가 0부터 길이 빼기 1 보다 작은 동안, 그 다음에 자식 반복문은 j가 i 플러스 1부터 길이 보다 작은 동안. 반복의 설정은 이래요. 이 틀 자체를 공식으로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i번째와 j번째의 크기를 비교하여 막교환 처리를 수행하면 되는 거죠. 이때 낮은 가격순인지 아니면 높은 가격순인지에 따라서 그 크게 비교하는 부등식의 방향이 바뀝니다. 중요한 거는 요 반복문의 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원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화면에다 이제 그려가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긴 한데, 막 그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죠? 자, 7 곱하기 8. 자, 지금 머릿속으로 7 곱하기 8을 이해하고 얘기했어요? 외운 거 그냥 뱉었어요? 이런 거예요. 먼저 나와야 돼. 이미 우리는 주입식에 찌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능숙해지세요. 자, for let i는 0부터 i가
배열의 길이보다 작은 동안, 아니죠. 길이 빼기 1보다 작은 동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i가 1씩 증가하고요. 자식 반복문은 for let j가 i 플러스 1보다. 왜냐면 자기가 자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 플러스 1보다 1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j가 배열의 길이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i번째가 j번째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교하려는 i번째가 뒤에 있는 것보다 값이 크다면 작은 거를 앞으로 당겨서 배치하는 거죠. 자, 변수 두 개를 맞바꿔야 될 때는 그냥은 맞바꾸지 못한다 그랬어요. 임시 변수 하나를 등장시켜야 된다 그랬죠? 어차피 반복문 돌 때마다 변수 만드는 거는 기존 변수 리셋되고 새로 만드는 거니까 반복문 안에서 변수 만들 때 사실 렛으로 선언하고 콘스트로 선언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반복 돌면서 리셋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임시 변수니까 변수 이름 뭐라고 하건 상관없습니다. x라고 하건 a라고 하건 그냥 맘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전통적으로 코딩하면서 임시라는 뜻을 갖는 거는 템프 내지는 약자만 줄여서 tmp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윈도우 쓰다 보면은 C 드라이브 안에요. 템프라는 이름의 폴더가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임시 폴더니까 그냥 지워버려도 돼요. 템프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모든 컴퓨팅 환경을 통틀어서 임시예요. 그냥 맘대로 지워버려도 돼요. 자, tmp는 일단 i번째 거를 임시로 복사를 해놔요. 그리고 그 i번째 자리에다가 j번째를 넣어요. 그 다음에 j 자리에는 아까 복사한 tmp를 넣어요. 그러면 변수가 서로 맞바뀐다 그랬죠? 이제 최종적으로 정렬이 완료된 프라이스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가격순으로 정렬이 되죠. 근데 109,000 두 개. 오케이. 109,000 두 개, 119,000 한 개.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렇게 생긴 배열 원소를 역순으로 재배치해서 출력하세요. 입니다. 역순으로 재배치하는 거는 전에도 한번 얘기 나왔었어요, 우리. 일단은 중요한 거는 반복을 몇 번을 하느냐. 지금 홀수계죠. 홀수계는 가운데 거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짝수계면은 그냥 만약에 뒤에 원소가 하나 더 있어서 6개였으면은 그냥 반으로 뚝 잘라서 맞바꾸면 돼요. 근데 홀수계인 경우는 가운데 거를 맞바꿀 필요는 없죠. 전체 개수에서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만 맞바꾸는 거니까 한 번, 두 번. 그래서 길이에서 1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전체 반복 횟수라고 했고요.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은 반복문에 사용되는 i는 0, 1, 두 번만 가는 거죠. 두 번 하는 거니까. 5개잖아요. 그러면은 4 나누기 2니까 2가 되죠. 두 번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i가 0일 때 반대쪽 원소 p라고 합시다. 0일 때 4랑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세 번째 거랑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체 길이가 5개라는 거고. 그래서 5에서 i를 어떻게 해야 0하고 1이죠. 어떻게 해야 반대쪽 원소 p가 3하고 4가 되느냐. 바꿨었네요, 순서. 4하고 3이 되느냐. 자, 5에서 0을 빼고 또 1을 빼주고 5에서 1을 빼고 또 1을 빼주면 된다는 거였죠. 이게 그때 우리가 찾았던 그 수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문제 8번. 원본 배열을 콘스트 ARR은 5, 3, 2, 8, 9. 자, 일단 비포 애프터로 출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비포라고 출력이 됐고, 자, 역순 배치 공식. 첫 번째, 짝수일 경우는 배열 길이 나누기 2만큼 반복. 그 다음에 홀수일 경우, 여기서 말하는 짝수 홀수라는 거는 원소의 수가, 길이가, 혹은 길이가 홀수일 경우는 배열 길이 빼기 1 나누기 2만큼 반복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i번째와 그 다음에 길이 빼기 i 빼기 1 번째를 맞교환하는 거였어요. 자, for let i는 0부터 i가, 자, 지금 홀수니까 ALR.length 빼기 1 나누기 2만큼 반복하면 되겠죠. i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럼 이제 바꿔야 되는 그 반대쪽 원소. const k는 ALR.length 빼기 i 빼기 1. 자, 그럼 i번째랑, 아까 p라고 했으니까 p로 합시다. 그럼 이제 i번째랑 p번째 거를 맞바꾸면 되죠. const tmp는 ALR에 i번째를 임시 저장하고 ALR에 i번째에다가 ALR에 p번째를 넣어주고 ALR에 p번째에다가 아까 복사한 tmp를 넣어주고, 그래서 애프터라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하면 역순으로 재배치가 되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배열에 대한 내용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할게요.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 되면 이야기할게요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아직 기회가 없었거든요. 자, 뭐냐면은 변수를 만들 때 일단 반은 무조건 제끼라 그랬죠. 옛날 거라고. 그 다음에 let 키워드로 만들면은 값을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const 키워드로 만들면은 한 번 만들면 못 바꾼다 그랬죠. 상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최신 버전은 이제 변수하고 상수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let a는 100 한 다음에 a는 200이라고 값을 바꾸면은 이거는 문제없이 200이 출력이 되는데 선언을 const로 바꾸면 얘는 상수라서 바꾸면 에러 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열 만들 때는 이 규칙을 완전 무시했죠. 그렇지 않아요? 배열은 여태까지 제가 계속 const로 만들었어요. 그럼 못 바꾼다며. 근데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 얘기가 만약에 일반 퍼블리싱 과정이었으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변수 이야기 처음 할 때 얘 이야기 한번 했었죠. 웨이퍼. 요 그림 딱 좋네. 자, 요런 애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반도체라는 거를 만들어요. 요 한 칸에 전기가 흘러가는 거다라고 여기시면 되고, 잘게 자를수록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칸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1 아니면 0으로 표현해서 컴퓨터가 이진수를 받아들이는 거다. 예, 그렇게 얘기했었고, 이런 반도체들을 이제 가공을 해서 만든 게 우리가 PC에 장착하는 이 메모리라는 기계다. 여러분들이 코딩하면 다 여기서 변수 만들어지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녀석을 뜯어보면 주재료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 원판. 그래서 이 원판의 모양을 엄청 확대해서 제가 지금 엑셀로 띄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변수의 종류, 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은 뭔지도 모르고 4년 동안 이거 하나는 주구장창 외워갖고 졸업하는 게 있어요. 인트는 4바이트. 인트라 함은 정수를 뜻해요. 얘가 4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메모리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 한 칸을 4바이트라고 치면은 이 4칸이라는 영역 안에 A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100이라는 값을 저장한다. 물론 실제로는 이진수로 바꿔서 저장되겠지만, 제가 편의상 요거 한 칸을 1바이트라는 용량으로 표현을 했지만 1바이트는 8비트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는 이진수를 넣을 수 있는 칸 8개가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 8, 32, 32칸인 거죠. 자, 근데 만약에 let이라고 선언을 하면은 여기는 썼다 지웠다가 가능한데, let이 아니라 const라고 저장을 하면, const라고 저장하면은 여기는 썼다 지웠다가 안 돼요. 그냥 한 번밖에 못 써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배열은 왜 const로 넣어도 되느냐? 이거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구조에 기인을 해요. 자, 우리가 const k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넣어요. 1, 2, 3 이렇게 만들면은 이 k는요
무조건 정수예요. 모든 배열 변수는 정수예요. 원소가 문자열이건 불림값이건 상관없이 모든 배열 변수는 정수예요. 그럼 아까 정수는 몇 칸? 몇 바이트? 4바이트. 정수는 무조건 4칸짜리예요. 그러니까 K는 원소가 1개건 1억 개건 무조건 4칸이에요. 10억 개여도 4칸이에요. 그래서 K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4칸을 잡습니다. 그럼 여기에 1, 2, 3이 안 들어가요. 이 1, 2, 3이라고 만들어진 건 엉뚱한 데 만들어져요. 일단 정수죠. 막 정수는 한 개당 몇 칸? 숫자는 정수는 몇 칸? 4칸, 4바이트. 그럼 3개면 전부 몇 칸? 12칸이죠. 그럼 어디엔가 12칸을 잡아요. 하나, 둘, 셋. 12칸이에요. 이렇게 12칸을 잡고 여기다 각각 1, 2, 3이라고 저장을 해요. 그럼 도대체 여기엔 뭐가 저장되느냐? 자, 엑셀 다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칸을 뭐라고 부르는지. K의 15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K의 15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칸의 위치를 여기다 적어요. K의 15. 실제로는 1, 2, 3, 4, 5, 6, 7 해서 뭐 여기가 만약에 30이다. 그러면 31, 32, 33, 34 이렇게 숫자로 쭉 세서 몇 번째 칸이다라는 그 칸의 그 위치를 적어줘요. 그거를 흔히 메모리 번지라고 해요. 메모리 주소. 외국 애들은 당연히 메모리 어드레스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이라는 값에 접근할 때 K의 0번째라고 하잖아요. 이 말의 뜻은 K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서 첫 번째 영역의 값을 가져와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 렛이에요. 무조건. 자동으로 다 렛이에요. 그러니까 K 자체는 콘스트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요 1, 2, 3은 무조건 렛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소는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배열의 메모리 구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K15라고 하는 요 값은 딴 걸로 못 바꾸겠죠. 콘스트니까.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들을 바꾸는 거는 얼마든지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배열은 콘스트건 렛이건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어차피 알맹이 바꾸는 건 똑같으니까. 이게 한참 배열을 다루다 보면은 슬슬 요게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아마 멋쩍어서 질문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콘스트는 못 바꾼다고 그랬는데 왜 계속 K의 0번째는 뭐 하면서 계속 바꿉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법 했었을 거예요. 아마 의문을 가지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요. 그게 이런 구조에 기인한다.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콘스트 S라고 만들어 볼게요. S에다가 K를 넣어요. 그러면 어디엔가 이제 S라는 애를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K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넣으랑 지금 K에 저장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S에 저장되는 거는 1, 2, 3이다? 아니면 K15다. K에 15가 저장돼요. 그래서 K의 0번째와 S의 0번째는 둘 다 얘를 가리켜요. 그 결과 K 0번째 플러스 한 다음에 S의 0번째 출력하면 같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증명해 볼까요? 자, 요거는 나중에 그 갑복사, 참조복사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소개할 건데,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콘스트 K에 1, 2, 3을 넣어요. 자, 여기서 아까 했던 거, K 자체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에러 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하지만 K의 0번째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는 허용이 된다 그랬죠. 에러 안 났죠. 콘스트 S에 K를 넣어볼게요. 콘솔.로그에 K, 콘솔.로그에 S. 출력. 똑같죠? 당연히 똑같겠지. 근데 아까 메모리 구조상 같은 애를 바라본다 그랬죠? 그래서 K의 0번째 플러스 플러스를 시킨 다음에 K의 1번째는 플러스 플러스, K의 2번째도 플러스 플러스 시킬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출력하면 같이 바뀌어 있어요. 배열끼리는 대입해봐야 1도 소용없다. 왜냐면 같은 애를, 그래서 배열은 변수끼리의 대입은 복사예요. 복사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배열끼리의 대입은 참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거예요. 메모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1, 2, 3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모장 파일 하나 복사를 해요. 그럼 복사본이 하나 생기죠. 자, 복사본에다가 제가 뭔가 내용을 적고 저장하면 원본이 같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복사본이니까. 근데 배열끼리의 복사는 복사가 아니라 바로가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가기는 이거 더블 클릭해도 얘를 열거든요. 그래서 배열끼리의 복사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뒤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회하는 방법도 소개는 하는데, 아직은 좀 너무 이른 얘기 같고요. 메모리 구조를 얘기한 김에 좀 깊은 얘기까지 다뤄봤어요. 자, 그 다음 9번. 성적표래요. 자, 이렇게 성적표가 있는데, 학생 이름을 원소로 갖는 1차 배열 스튜던트. 그럼 스튜던트는 이걸로 만들어야겠죠? 이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점수를 원소로 갖는 2차 배열 그레이드. 요거를 2차 배열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자, 이 그레이드는 학생 한 명의 점수를 갖는 배열.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의 점수를 갖는 배열. 요거죠. 요거를 원소로 갖는 2차 배열이래요. 그러니까 요거 단위로 원소로 갖는 배열이래요. 자, 이 배열을 활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래요. 자, 반복 돌면서 이제 학생별로 총점과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 소수점 출력은 임의 출력이니까 실제 출력할 때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주는 자릿수 그대로 출력하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걸 그냥 제가 손으로 암산으로 적다 보니까 프로그램 소수점 몇 자리까지 만들지는 계산을 못했어요. 자, 요거까지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문제 9번입니다. 학생 이름 배열. 배열 이름을 스튜던트로 하라 그랬죠? 문자열이니까 쌍따옴표 내지는 호따옴표로 감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성적표 배열. 2차 배열이라고 그랬죠. 근데 2차 배열의 원소 하나는 각각 학생 한 명의 점수라고 그랬어요. 78, 89, 96. 62, 77, 67. 그 다음에 54, 90, 80. 그 다음에 100, 99, 98. 배열 두 개가 나오면 항상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이 두 개 배열 중에 인덱스 번호가 공통으로 쓰이는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0, 1, 2, 3이고 0, 1, 2, 3인데 이 그레이드의 0번째는 스튜던트의 0번째 학생의 점수였어요. 1번째도 이렇게 매칭되고 이렇게 매칭되게 지금 배열이 구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반복 돌면서 이렇게 라인 단위로 총점과 평균을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학생 단위로 구하는 거니까. for let i는 0부터 i는 grade.length i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한다면 일단 콘솔.log에 그레이드의 i번째를 출력해 보면 요게 각각 i번째인 거죠. 자, 그럼 이게 그레이드의 i번째에 대해서 총점과 평균을 구해주면 돼요. 자, 총점을 구할 때 지금 여기서 학생 한 명 단위로 총점을 구하니까 for let j는 0부터 j는 그레이드의 i번째 행의 길이 j 플러스 플러스죠. 자, 이렇게 총점을 구할 때 만약에 총점을 구할 변수를 여기서 구하면 이 배열의 전체 합이라고 그랬어요. 행 단위로 합계를 구할 때는 변수를 여기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다가 sum 플러스 이퀄 그레이드의 i번째 행의 j번째 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i는 학생 한 명입니다. i는 학생 한 명입니다. 학생별 총점. 자, 그럼 이제 학생 한 명이 응시한 과목의 점수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썸을 요걸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이 나오겠네요. let avg는 썸 나누기 i번째 길이. 자, 여기서 이 i는 그레이드의 i이기도 하지만 스튜던트의 i이기도 한다 그랬죠. 콘솔.log 스튜던트의 i번째 플러스 총점. 출력할 때는 그냥 플러스로 하면 다 연결돼요. 평균.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출력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떨어지죠.
자, 만약에 이렇게 출력 안 한다면 역다운표를 써도 돼요. 자, 역다운표를 쓰면 그 안에서 변수 출력할 때는 달러 중괄호를 묶어야 되죠. 이렇게. 어떻게 출력하고는 똑같은 거니까 편하신 방법 쓰시면 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단톡방에 올렸고요. 10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지금 8시 2분인데요. 8시 15분에 시작할게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위 문제에서요. 반평균을 출력하래요. 반평균은 학생의 평균 점수 총합 더하기 학생 수를 구하래요. 자, 여기 바로 이어서 가볼까요? 자, 지금 학생별 평균 점수를 구하고 있어요. 이 AVG라는 점수에다 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바깥에 있는 반복문에서 구해지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잠깐 이렇게 가려놓고, 그러니까 i에 대해서 반복이 한 번 수행이 될 때마다 avg라는 변수가 각각 매번 리셋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복이 수행되는 동안 만들어지는 이 avg의 총합을 구하려면 합계를 위한 변수는 이 반복 바깥에서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합계를 내기 위한 변수는 그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원소가 속한 반복문 들어오기 전에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9번 플러스 10번 하면은 여기서 10번 문제를 위한 학생 평균의 총합. 자, let 클래스 썸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 클래스 썸을 구하기 위해서 학생별 평균의 총합 클래스 썸 플러스 avg로 하면 되죠. 자, 반평균은 학생별 평균을 학생 수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let 클래스 avg 얘도 10번 문제예요. 반평균은 학생별 평균 나누기 학생 수였으니까 클래스 썸 나누기. 자, 여기서 학생 수는 스튜던트의 길이면 되겠죠? 스튜던트 점 랭스 요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솔.로그에
학생 평균의 총합은 클래스썸이 될 거고, 반평균은 클래스 AVG가 되겠죠? 자, 결과값 맞는지 출력해 볼게요. 자, 학생 평균의 총합은 330, 반평균은 82.5 나왔대요. 자, 그 다음 어느 게임 유저의 아이템 인벤토리래요. 네,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자, 아이템 상단에는 한 개당 가격이 표시되고 있대요. 그러면은 한 개당 가격이 요거죠. 아이템 상단에 표시되는 거. 그 다음에 아이템을 판매할 때는 원래 가격의 90%만 받을 수 있대요. 밑에 있는 거는 보유 수량이에요. 자, 첫 줄에 있는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할 때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부 얼마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이템 수량의 정보를 2차 배열로 구성하는 소스 코드를 완성하래요. 단가와 수량을 한 세트로 하는 1차 배열. 그러니까 요 500과 291이 한 세트로 되는 1차 배열을 원소로 갖는 2차 배열을 정의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색깔이 좀 안 맞네요. 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또 묶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요 배열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문제 11번. 콘스트 인벤. 자, 2차 배열인데 각 배열의 한 쌍이 아이템의 단가와 수량, 그 다음은 320에 586, 한 줄로 갈까요 그냥? 그 다음은 가격은 100이고 수량은 460, 120에 558, 92에 18, 30에 7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총액을 구해야 되는데, 총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격 곱하기 수량을 일단 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여기다가 더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이걸 과연 2차 배열이니까 반복을 이중으로 돌릴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이거 반복을 이중으로 돌리면 더 힘들어요. 어차피 0번째 곱하기 1번째 거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중 반복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자, 총 가격 포 let i는 0부터 i는 인벤의 길이 i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인벤의 i번째라고 하면은 요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0번째 곱하기 1번째죠. 근데 0번째에 원래 가격의 90%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0.9를 곱해 놓고 그 다음에 i번째에 1번째를 곱해주면 돼요. 사실 곱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건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토탈 프라이스에 합산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총 판매 가격이 404816. 자,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저도 이번 연휴 동안 만든 문제라서 오늘 와갖고 급하게 풀이를 만들었어요. 자, 일단은 수학시험 점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문제를 보면은 일단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 네임스, 점수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 포인트를 각각 정의를 하래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여기까지는 아까 문제랑 비슷해요. 근데 하나가 틀리죠. 이름을 출력하래요. 자, 일단은 문제의 표를 보고서 네임스하고 포인트 두 개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단순히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해라 라고 하면은 이미 여러 번 해봤어요. 뭐 아직까지 코드가 안 외워진다 하더라도 이전 실습 예제를 뒤적뒤적 하면은 얼추 풀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렬할 때 공식 첫 번째, i는 0부터 i는 정렬하고자 하는 것의 길이 빼기 1까지죠. 일단 여기서 정렬할 수 있는 거는 점수예요. 여기서 만약에 네임스를 기준으로 정렬하면 기억 니은 순으로 정렬이 돼버려요. 알파벳이면 당연히 ABC 순이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정렬할 수 있는 건 점수니까 점수 가지고 일단 어떻게 해봅시다. 포인트.점 랭스 빼기 1이죠. J는 I 플러스 1번째부터 J가 포인트의 랭스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 라고 해서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대로 점수에 대해서 정렬한다라고 하면은 i번째가 j번째보다 크면 작으면 맞바꿔라. 이렇게 해서 콘솔.로그에 포인트를 출력을 시키면 이거는 그냥 점수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그렇죠? 점수 높은 순으로 정렬이 되죠.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 91점의 주인이 누구냐? 민영. 90점은 세정. 88점은 승기. 이렇게 이름을 출력하라는 거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얘기고요. 오늘도 한번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배열 두 개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면 일단 전제 조건이 두 배열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요 배열의 인덱스 i가 다른 배열에서도 같은 용도로 쓰여야 된다. 그러니까 포인트의 0번째는 네임스의 0번째랑 같은 짝이어야 돼요. 포인트의 1번째는 네임스의 1번째랑 같은 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가 두 배열이
같은 걸 가리켜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포인트의 i번째라 하면 네임스의 i번째이기도 하다는 거고, 포인트의 j번째라고 하는 거는 네임스의 j번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기준으로 i번째와 j번째를 맞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네임스도 똑같은 위치를 맞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바꾸면서요. i번째, 포인트의 i번째하고 j번째를 바꿀 때 네임스의 ij도 같이 바꿔주면 돼요. 두 배열의 인덱스가 같은 걸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출력할 때 포인트 말고 네임스를 출력하면은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자, 처음에 출력된 게 민영 91점, 얘가 첫 번째였죠. 그 다음 세정 90점, 얘가 두 번째. 그 다음 승기 88점 세 번째. 그 다음에 재석 82점 네 번째. 광수 62점 다섯 번째. 종민 54점 여섯 번째. 맞죠? 배열 두 개를 가지고 물어볼 때는 한쪽의 인덱스는 다른 쪽의 인덱스랑 같은 거예요.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 첫 줄만 읽고서 좀 친근감이 좀 많이 덜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자, 이렇게 생긴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한대요. 원소가 이렇게 되게끔 이제 가로 세로 5칸씩짜리의 빈 배열을 정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배열을 정의하고 이거를 탐색하면서 원소를 넣을 때 이런 형태가 되게끔, 그러니까 이 화살표는 아니고 1, 1, 1, 1, 1 나머지는 0이 되면 되죠. 이렇게 배열을 만들라는 소리거든요. 일단 2차 배열이니까 반복문 몇 개? 두 개죠. 그치. 2차 배열이니까 반복문은 포, 그 다음에 포. 바깥에 거는 i에 대해서 할 거고, 안에 거는 j에 대해서 하겠죠. 자, i가 0일 때, j는 몇에서 1이에요? 0에서 1이죠. 자, 그 다음 i가 1일 때, j는 몇에서 1이에요? 그 다음은 답 나오죠, 이제. i랑 j가 같을 때만 1로 넣어주면 돼요. 콘스트 매트릭스는 일단은 가로 세로 5개짜리 빈 배열을 만듭시다. 뉴 어레이라고 만들면서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원소가 아니라 칸수라고 얘기했죠. 5칸짜리 빈 배열을 만듭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해 보면은 5개의 빈 아이템스라고 출력이 돼요. 자, 이 각각의 5칸을 돌면서 5개의 빈 배열을 또 넣어줘요. 포, let i는 0부터 i는 matrix.length i++ 라고 하면서 매트릭스의 i번째는 new array라고 하면서
5칸을 또 넣어주면은 5칸짜리 빈 배열을 갖는 2차 배열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반복 돌면서 for let i는 0. 어찌됐건 2차 배열이니까 for let j는 0부터 j는 매트릭스의 i번째에 대한 길이, 매트릭스의 ij번째에다가 무조건 0이라고 넣어주면 출력하면은 다 0 나오겠죠. 뭐. 아이고. 아, 여기 오타네요. 자, 이렇게 하면 다 0 들어가겠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찾은 규칙, 무조건 0을 넣는 게 아니라 i와 j가 같다면 1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0을 줘라. if문으로 하셔도 돼요. if i와 j가 같다면 매트릭스의 i, j에는 1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매트릭스의 i, j에는 0을 넣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뭐 아니면 도할 때는 3학년 산자가 더 깔끔하다 그랬죠. 이렇게 처리하면 단위 능렬이 완성이 됩니다. 음, 12번이 두 개네. 좀 전에 13번이었네요. 자, 아까 제가 9번까지 풀이 드렸고, 여기 9번, 10번. 여기부터 좀 전에 13번까지를 일단 단톡방에 한번 다시 올릴게요. 네. 왜냐면은 마지막 14번 문제가 좀 세요. 자, 철수하고 영희가 도둑 잡기를 한대요. 그래서 각각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카드를 제가 배열로 정의하시는 거를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자, 철수는 이런 카드를 갖고 있고 영희는 이런 카드를 갖고 있다. 자, 지금은 영희 차례다. 도둑 잡기라고 하는 게임이 상대방 카드에서 하나를 갖고 와요. 그래서 갖고 온 카드가 나한테 똑같은 게 있으면은 그 두 개를 땅에다 버려요.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내 손에서 카드를 제일 먼저 없애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철수 카드 중에서 몇 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어떤 게 나랑 매칭되는 거, 그리고 가져올 수 있는 카드는 몇 번째 카드인지를 철수 카드 기준으로 출력을 해라. 일단 가져올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가져올 수 있는 거 3개네요. 그리고 1번째는 O, 2, 3, 4번째는 Q, 5번째는 A.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 예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대강 적어놨어요. 예시를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런 출력 결과를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의 카드를 일단 배열로 정의를 할게요. 자, 두 개 배열 중에 일치하는 게 있는지를 고를 때는 일단은 누가 기준이 되는지가 먼저 정해야 돼요. 만약에 철수가 기준이다. 그러면은 이 배열을 탐색하는 동안 이럴 때 영의 배열을 다 탐색해서 똑같은 게 있는지 찾아요. 그 다음에 철수가 그 다음 장일 때 영의 거를 또 다 탐색을 해서 똑같은 걸 찾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도 다 탐색하고 요거일 때도 다 탐색하고 그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철수의 카드를 먼저 탐색하는 경우. 자, 일단은 가져올 수 있는 카드의 수를 구해봅시다. let count 1은 0. 자, for let i는 0부터 철수 거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i가 cs.length보다 작은 동안 i++. 그럼 지금 요 i는 철수 카드 기준으로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철수의 카드가 0번째일 때 0의 거를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for let j는 0부터 j가 0의 카드 길이만큼. 그럼 철수가 i가 1 증가하기 위해서는 0의 카드를 매번 다 훑어봐야 돼요. j++. 자, 이렇게 해서 CS의 i번째와 0희의 j번째가 같다면 카운트 1을 1 증가. 그럼 똑같은 카드를 이제 카운트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다 출력을 하면은 가져올 수 있는 카드의 수 3장이래요. 자, 요거 탐색을 한번 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몇 번째 카드를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줘요. 자, 같은 반복문 하나 더 넣고요. 자, 그럼 여기서 철수의 카드를 의미하는 거는 i죠. 그러니까 i번째 항목에 대해서 cs i번째를 가져오겠다. 합계라고 하는 건 반복문 전체를 다 훑어봐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째 항목의 값이다라는 거는 반복하는 도중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출력 결과가 지금 합계를 먼저 출력하게 해놨으니까 반복을 2번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카운트 값은 전체를 다 돌아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카드의 수가 몇 장이다라는 게 나중에 출력되는 형태였다면 요 출력 결과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였다면 그냥 카운트를 출력한 다음에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몇 번째 거인지 출력하면서 카운트 1씩 증가. 마지막에 출력. 이런 반복을 한 번만, 한 세트만 돌려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출력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카드의 수를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반복이 어쩔 수 없이 2번 들어가요. 자, 이게 지금 케이스 1이에요. 자, 이번엔 케이스 2.
0희의 카드를 먼저 탐색하는 경우. 내 카드 2가 철수 거랑 맞는 게 있는지 보고, 내 카드 3이 철수 거랑 있는지 먼저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복을 0위 거를 기준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for let i는 0부터 i는 0 카드의 개수만큼 봅니다. 자, 그러면 이 i는 0위 카드의 인덱스죠. 자, 그러면 이제 내 카드가 0번째가 2면은 이거를 철수 카드 나머지랑 같은 게 있는지 다 비교를 해야 돼요. 3일 때도 나머지랑 비교하고. 그래서 for let j는 0. 이거는 철수 카드에 대해서 도는 거죠. cs.length j++. 자, 그러면 0위 카드의 i번째와 철수 카드의 j번째가 돼야겠죠. 가 같다면 마찬가지로 카운트 1 증가. 자, 이렇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 카드의 수는 카운트 1. 그 다음에 반복을 한 세트 더 돌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차피 출력하는 거는 철수 카드 중에 몇 번째인 거예요. 그럼 이번에 출력하는 거는 i를 출력해야 될까요? j를 출력해야 될까요? j에 대해서 출력해야겠죠. 자, 아까랑 결과가 동일합니다. 아마 이 문제를 푸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케이스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로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케이스요. 자, 지금 요 문제는 앞에 게 지금 반복을 이중으로 한번 돌리고 안에 것도 이중으로 한번 또 돌리죠. 아래 것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든 반복 횟수를 줄여야 돼요. 자, 지금 요 케이스 2까지 지금 단톡방에 올렸고요. 자, 반복 횟수를 이제 줄여볼게요. 0위 거를 기준으로 돌리건 철수 거를 기준으로 돌리건 상관은 없어요. 일단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이 철수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가 0위 거랑 매칭이 되는가죠. 그러면 철수의 카드와 똑같은 길이의 빈 배열을 만듭니다. 여기에 cs.length라고 줘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이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6칸의 빈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뭐 0위를 먼저 돌리건 철수를 먼저 돌리건 상관없어요. 1 같은 거 없죠? 패스. 0번째. 그럼 여기에 0번째도 패스. 1번째에선 같은 거 있죠? 그러면 그 1번째에다 얘를 복사해요.
7 없죠? 패스. J 없죠? 패스. 네 번째 Q 있죠? 그러면은 얘를 같은 자리에 복사해요. A 있죠? 5니까. 그럼 요 A를 같은 자리에 복사해요. 그럼 타겟에서 그럼 나머지는 거는 뭐겠어요, 값이? 나머지는 뭐겠어요? undefined지. 그럼 타겟을 돌면서 undefined가 아닌 것만 훑으면 돼요. 자, 일단은 가져와야 되는 카드의 수는 카운트는 0이라고 만들고요. for let i는 0부터 i는 cs.length i++ for let j는 0부터 j는 cs 0희의 length 그리고 j++ 이렇게 하면서 if cs의 i번째와 그 다음에 yh의 j번째가 같다면 일단 카운트는 증가시켜주고 타겟의 i번째에다가 cs의 i번째를 복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타겟을 before after를 비교해보면 before after의 타겟을 비교해볼게요. 그러면 6개의 빈칸이었는데 반복을 돌면서 1개의 빈칸 O, 2개의 빈칸 QA. 가져올 수 있는 이 타겟이라는 배열이 처음에는 6개의 빈칸이었는데 철수 카드를 탐색하면서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값들을 타겟에다 복사를 했다고요. 그래서 1개의 빈칸 O, 2개의 빈칸, 그 다음 QA. 그럼 이 타겟만 내가 탐색하면은 가져올 수 있는 카드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타겟에 대해서 반복을 돌려요. let i는 0부터 i는 target.length i++. if 타겟의 i번째가 undefined가 아니라면 console.log에 i번째 타겟의 i. 자, 이렇게 하면 벌써 결과는 아까랑 똑같은데 벌써 여기서 반복물 하나가 빠지잖아요. 자, 2번하고 그 아까 3-2하고 비교해 볼게요. 3-3하고 3-2는 사실 똑같아요. 결과가. 자, 여기에다가 제가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어떤 변수를 만들 거냐면은 반복을 총 몇 번 하는지를 카운트 할 거예요. let 루프는 0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안에 요 반복 안에서 console.log 플러스 플러스 루프. 자,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은 앞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 먼저 증가시키고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번. 그러면은
이게 출력되는 위치가 얘가 반복을 전부 몇 번 하는지를 집계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쭉 출력이 되면은 얘는 84번은 반복을 수행한 거예요, 총. 같은 거를 가지고 여기서도 해보죠. 루프라는 변수를 먼저 하나 만들고 반복 한 번 할 때마다 1 증가시키고 출력, 또 1 증가시키고 출력 이렇게 계속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48번 반복하죠. 횟수가 벌써 거의 반 가까이 줄죠. 하나가 더 있어요. 탐색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배열에서 뭔가 찾아내는 거를 보통 탐색 문제라고 해요. 탐색 문제에서 전제 조건이 만약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문제 봐서는 지금 이 5랑 같은 게 2개 이상 있진 않죠. 그러니까 딱 한 번씩만 나오는 거지 두 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중복되는 원소가 한 개씩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면 CS i가 0, 1일 때 J에 대해서 0, 1, 2, 3이라고 찾았죠? 찾았죠? 그럼 나머지 거 할 필요 있나요? 중복이 안 된다라고 전제하면. 찾았으니까 할 필요 없죠? 자, 지금 여기서 찾았다라는 게 이거죠? 그럼 이 if문이 지금 발동을 하면 J에 대해서 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복을 멈추는 키워드가 뭐예요? 브레이크. 자, 지금 이거를 아까 실행했을 때 반복이 48번이었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준 건데 여기에 브레이크라는 키워드 하나만 넣어주면 작업 횟수는 43번으로 줄어요. 48번에서 43번으로 줄었죠. 그러면 처음에는 84번 하던 애가 코드를 짬으로 인해서 43번으로 줄었어요. 삽질 84번과 43번 중에 몇 번 하실래요? 라고 얘기하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더 좋겠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0.085초 실행시간 0.085초라고 나오죠. 얘는 0.089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연산의 수가 이게 더 적다고요. 연산의 수가 적다라는 거는 CPU, 컴퓨터에 있는 그 중앙 처리 장치가 그만큼 일을 적게 했다라는 거고, 그거는 얘가 전력 소비가 훨씬 적다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가면 시간 복잡도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전공틱한 얘기까지 학원에서 하기엔 좀 무리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접하면은 처음에는 일단 문제를 유형별로 달달달 외우세요. 그 다음에 그 외우고 있는 코드에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를 연구를 계속 하세요. 이것저것 값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코드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역사가 그래도 나보다는 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역사가 여러분 나이보다는 오래됐을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하우가 쌓였겠어요. 그 노하우들을 제치고서 만약에 내가 새로운 뭔가를 발견해낸다라고 하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저기 미국 거의 좋은 대학 가서 논문 발표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원리들을 익숙해지는 게 먼저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일단 외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외워지고 나면은 그 외워놓은 지식 안에서 뭔가 응용의 여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창의력이 나올 거예요. 수능 시험 볼 때도 문제 유형부터 외우잖아.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입식 교육을 참 좋게도 포장했어, 그렇죠? 자, 올려드렸고요. 10분 쉽시다. 자, 이제 배열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다음 달 진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열을 만나게 되는 그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뭐냐면은 이제 HTML 태그가 나중에 가면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버튼. 걔네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배열이 돼요. 네임 속성이 똑같은 게 체크나 라디오의 조건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걔네가 전부 배열로 들어와서 여러 개 중에 그 값이 true인 거 하나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라디오 버튼이에요. 여러 개 중에 true인 거 하나를 찾아라. 그리고 여러 개 중에 true인 거의 개수를 세라 라고 하면은 체크박스가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HTML에서 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7단원 넘어갈게요. 교환은 미리 드렸었죠. 자, 요번에 소개할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이슨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 가리고 여기저기 다 튀어나오거든요. 뭐 C++를 하건 자바를 하건 파이썬을 하건 제이슨이라는 건 다 다뤄요. 근데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녀석의 원조는 자바스크립트예요. 이름 자체가 요 J가 JS라고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를 뜻해요. 그리고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기법이란 걸 의미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일종의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이슨이 뭔지 이해하고 그 제이슨을 활용한 다양한 자료 구조를 만드는 걸 이제 첫 번째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탐색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깊은 복사, 얕은 복사. 아까 참조 복사라고 얘기했었던 거 있죠? 예, 그걸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배열에서 우리가 구조분해라는 문법을 봤었어요. 점점점 찍고 막 원소값 변수에다 복사하고 그런 거 있었죠. 제이슨에서도 구조분해라는 문법이 있는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또 나중에 리액트 가면 엄청 써요. 마지막으로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하는 표현법. 보통 이제 퍼블리싱 과정에서는 요거 두 개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좀 그 깊이 있게 보기로 했으니까 제이슨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처음 나온 용어가 있어요. 오브젝트, 즉 객체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 객체를 일단 임시로 정의할게요. 객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전체 수업 진도 중에서 쭉 보면은 9단원에서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원래 객체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선 클래스라는 거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 클래스와 객체라는 단원을 접하기 전까지는, 자, 지금 여기 단원이 그 24단원까지 들어가 있는데, 요번 달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13단원까지예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웹페이지하고 곁들여서 코딩하기 시작하는 거라서 다음 달 진도예요. 진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9일차.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일 동안 7, 8, 9, 10, 11, 12, 13단원까지 마무리를 하면 돼요. 근데 10단원이 예제가 엄청 많아서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 단원이 아니에요. 여기도 예제가 적지 않고 나머지 단원들은 예제 수가 적지 않아요, 다. 자, 어쨌건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임시로 정의할게요. 하나의 변수 안에 다른 하위 변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변수라고 임시로 정의하겠습니다. 하위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점으로 구별돼요. 자, 어떤 A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 안에 A-1은 100, A-2는 헬로, 이렇게 하위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점으로 구별해요. A.A1, A.A2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앞에 있는 요 A를 객체 변수 이름이라고 표기를 한 거고 A1, A2를 하위 변수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즉, 제이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변수 안에 하위 변수를 내장시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정의를 해볼게요. 쉽게 말하면 변수들의 그룹이에요. 자,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요. 어떤 변수를 내가 뭐 K라고 만드는데 만들 때 이번엔 중괄호를 써요. 배열은 대괄호였죠.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예요. 자, 배열은 그냥 값들만 나열했어요. 콤마로. 근데 얘는 값을 마찬가지로 콤마로 나열하긴 하는데 앞에 이름을 붙여줘요, 다. 흔히 이 이름을 키라고 부르고요. 값을 valu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이슨을 정의할 때 대부분의 책들이 키와 value의 쌍으로 짝지어진 자료 구조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전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다시 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키 이름을 지정하고 콜론으로 구분 지은 후 값을 명시하고요. 2개 이상의 데이터는 콤마로 구별하면 되고요. 원칙적으로 키 이름은 따옴표로 감싸는 게 맞기는 한데요. 키 이름에 띄어쓰기나 대시가 없는 경우는 따옴표 처리를 생략해도 무관해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학생 한 명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하위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 페이지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회원을 구성하는데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메일 주소,
그리고 연락처. 이런 하위 정보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페이지에 입력받는 거. 이거를 그냥 회원이라는 단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원을 지금 학생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 학생을 표현하는 하위 정보들을 중괄호 안에 이름 콜론 값 콤마 이름 콜론 값 콤마 이름 콜론 값 콤마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자, 여기서는 이제 학생을 의미하기 위해서 학번, 학년,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값을 명시할 때 당연히 숫자, 불린, 널, undefined 같은 경우는 따옴표 안 넣는 거고 따옴표는 무조건 문자열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럼 얘를 이제 객체라고 불러요. 객체라고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에서 범위가 되게 큰데 데이터 안에 하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배열도 마찬가지 원리죠. 그래서 배열도 객체의 한 분류로 들어가요. 자, 출력 타입 1. 객체 이름 점 하위 정보 이름으로 들어가요. 90% 이상이 이 방식을 써요. student.studno, student.grade 이런 식으로요. 점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를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변수들을 스튜던트란 단위로 그룹화한다는 것만 빼고는 일반 변수랑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출력되는 거죠. 자, 근데 제이슨을 출력하는 거에 두 번째 타입이 있어요. 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마치 배열 인덱스처럼 쓰는 거예요. 두 개는 결과가 똑같아요. 어떤 방식을 쓰시건 상관이 없어요. 똑같죠? 여기 주석으로도 달아놨지만 90% 이상 경우에서 요 첫 번째 방식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특히 제 경험상 프론트엔드 코딩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은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쓸 일 없다면서 두 번째 거는 뭐하러 알려줘요?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해서요. 백엔드 코딩을 하면서는 이 방식이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자,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 항목의 하위 항목의 내용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딱 적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바꿔야 될 때. 자, 지금 이렇게 배열 스타일로 접근하는 거는 이 인덱스 자체가 지금 따옴표로 감싸져 있죠. 즉 문자열이라는 소리예요. 문자열은 변수화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key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폰 no라고 집어넣어 놓고 스튜던트의 대괄호 열고 key name이라고 하면은 이 key name에 저장되어 있는 게 폰 no죠. 그러니까 스튜던트의 폰 no를 출력을 해요. 하지만 스튜던트 점 key name이라고 하면은 정말 여기서 key name이라는 정보를 찾아요. 없으니까 undefined가 뜨겠죠. 자, 이렇게 접근하고자 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동적으로 설정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키 이름을 변수에 넣는 스타일을 사용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경우는 제 경험상 백엔드에서는 이런 코드가 좀 많이 등장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인데요.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object.get one property names. 이 제이슨에 들어있는 이 하위 데이터들 있죠. 이 하위 데이터들을 우리말로 풀어 쓴 책들은 속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튜던트의 속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영문으로 표기하는 책들은 이 속성을 프로퍼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object.get one property names라고 하는 명령에다가 괄호 안에 제이슨을 던져주면 이 명령이 이 제이슨에서 아까 그 속성의 이름들 있죠. 그 이름들만 배열로 묶어서 반환을 해줘요. 이 키라고 되어 있는 애들을 출력을 해보면, 자, 위에 거 잠깐 코드 날릴게요. 요만큼만 날릴게요. 이미 결과 본 거니까. 스튜던트를 이 명령에다 전달해서 반환받은 이 키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 보면은 이 제이슨의 이름만 이렇게 배열로 줘요. 자, 스튜던트에서 어떤 것들이 배열로 추출됐는지 확인되죠? 자, 배열을 만나면 일단 반복 돌리는 게 인지상정. 요 키스가 이거예요. 이거를 반복에 걸었어요. for of죠. for of는 배열의 원소 하나를 직접 이 변수에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k는 stdio grade name 폰에노가 되는 거죠. 아니면 맨날 우리가 연습 문제 나왔던 대로 인덱스 번호 갖다가 키스의 i 번째라고 접근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면 각각의 이름을 여기서 뽑아내는 거죠. K라는 변수로. 자, 그러면 스튜던트의 K번째는 지금 이 K라고 하는 변수가 각각 stdio grade name 폰에노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스튜던트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 값을 반복문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슨 데이터도 배열보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요 명령으로 이름을 먼저 뽑아낸 다음에 이름을 갖고 반복 돌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살짝 한 템포 복잡하긴 하지만 제이슨 데이터도 얼마든지 탐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각각의 데이터들 이렇게 뽑아내는 게 가능하다. 좀 더 간단한 거는요. 제이슨을 반복 돌릴 때 좀 더 간단한 건, 자, 우리가 지금 포문을 그 숫자 값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보는 거. for of. 봤죠? 세 번째 포문입니다. for in입니다. 이거 좀 헷갈려요. for of하고 for in하고. for of는 배열용이고요. for in은 제이슨용이에요. 구별하세요. for of는 배열용, for in은 제이슨용. 나중에 가면은 배열을 탐색하는 기능이 7개가 더 추가돼요. 뒤에 가서. 거기 가면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대환장 파티가 펼쳐져요. 거기는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단원이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자, 포문의 종류 첫 번째.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 가장 범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 오브는 배열 전용. 배열의 원소를 직접적으로 꺼내와요. 세 번째는 포인. 얘는 제이슨의 키를 여기다 저장해요. 아까 우리가 object.get one property names 그거를 안 거쳐도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가져오니까. 스튜던트를 직접 포에 걸었을 때 K가 뭘 가져오는지 봅시다. 이름을 가져와요. 그러면 스튜던트의 K번째라고 하면은 각각의 값을 뽑아온다는 얘기죠. 이게 제이슨을 탐색하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점으로 접근한다. 하나씩 접근한다. 배열로 치면은 K의 0번째, K의 1번째, K의 2번째 이렇게 직접 다 출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키 이름을 변수에 문자열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여기를 우리가 변수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은 i는 1이라고 했을 때 k의 i번째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원리다. 그 다음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object.get one property names에다가 제이슨 객체를 주면 이름만 배열로 뽑아주는데 그걸 가지고 반복을 돌리면 얘가 제이슨의 이름에 대한 배열인데 이걸 갖고 반복을 돌리면 이 방식을 다시 적용해서 원소를 탐색할 수 있다. 근데 포인에다가 제이슨을 직접 넣으면 이걸 거쳐서 이렇게 달릴 필요 없이 요 K랑 이 K는 같은 애다. 제이슨의 이름을 바로 뽑는다. 그러면 위에 거 쓸 일 별로 없겠죠, 사실은. 아래 게 더 간단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안 써도 되잖아요. 안 써요, 진짜. 근데 얘는 2015년도 이전에도 있던 기능이고요. 얘는 2015년도 이후에 나온 기능이에요. ES6 이후에 생긴 기능이라서 그냥 순서대로 그냥 있는 거 다 정리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남들이 얘기하는 자바스크립트보다 깊이가 훨씬 깊어요. 자, 요거까지. 자, 요거 실습 숙제로 내주면 해올 수 있다 없다? 그럼 오늘 여기서 접읍시다 그냥. 자, 여기까지 할게요. 휴일날 나오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마칠게요.